연금술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는 이거 하고요. 이거는 그 저번에 들어가는 공무원의 내용 소재로 만든 PPT입니다. 먼저 연금술은 값싼 광물을 비싼 광물로 바꾸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건 납이나 구리 같은 값싼 광물들을 연금술을 통해서 금으로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물질적 목적, 비싼 광물을 얻기 위한 목적도 있고 종교적 목적으로 이거는 연금술의 종교적 목적에 관한 글의 일부분을 잘라서 잡은 거여서 좀 부자연스럽게 물어볼게요. 연금술의 목적은 인간의 계몽입니다. 금은 엔트로피를 거스르는 금속이죠. 즉 변화를 싫어하는 가능성이 가지고 작은 그런 금속인데, 여기서 연금술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미는 납을 금으로 바꾸는 것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금처럼 고귀한 그런 물질로 만드는 걸 통해서 인간을 신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연금술은 대부분 사원서권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깊은 땅속의 광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 수송되는 금이 만들어진다 라는 내용의 인간 신앙을 기반해가지고 이 과정을 빠르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품어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어떻게 숙성을 빨리 할까 이런 게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냥 무식하게 계속 끓이거나 이런 것밖에 안 했어요. 그 다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서 변화들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서 변화들은 엠페도클레스의 사원서에서 발전된 상태인데, 모든 물질은 물, 불, 흙, 공기 4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특성, 냉원 건습이 있어서 얘네들을 잘 조합하면 새로운 물질로 변환이 가능하다는 게 사원소 변화들입니다. 그래서 금은 이 물, 불, 흙, 공기가 가장 완벽한 기후로 섞여 있어가지고 물의 성질이 있어서 물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또 금속을 설명할 때 물의 차가운 기운이 흙 속에 갇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숙성을 만들어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말했던 인간신앙이랑 사원소 변화들은 그리스랑 이집트에서 발전된 건데요. 이게 아랍어로 전해지고 또 11세기에서 12세기 시작은 문명을 통해서 또 유럽으로 전해졌어요. 이때 대표적인 인근술사가 아랍의 자비르 이븐 하이안이라는 인근술사랑 독일의 파라케슈스라는 인근술사인데, 아까 말했던 자비르 이븐 하이안의 황순 설에 보면 만물은 황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원소 변화서 생각해 너무 번거로워서 원소를 두 가지 생각해서 편하게 생각해서 황순 의미인데요. 여기서 또 파라케슈스가 사원소 변화소랑 황순 이런 거 합쳐가지고 3원질 사원소 이런 거 나와요. 근데 이게 왜 또 간단화 시켰다 다시 또 복잡하게 만드냐 할 수 있는데, 사원소 변화소도 처음에 사원소설도 만들어질 때 똑같았어요. 만물이 물로 이루어졌다는 사람이 있고, 불로 이루어졌다는 사람이 있고, 공기로 이루어졌다는 사람이 있고, 흙으로 이루어졌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의견을 다 이것처럼 합쳐가지고 만든 게 사원소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당대에 굉장히 영향을 있었던 의견들을 합쳐서 사원소 이런 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황, 수은, 그리고 황이라는 수은이 결합한 걸 염이라고 정의해서 염, 그리고 물, 불, 흙, 공기 이렇게 7가지 기본인데 그 황순 이거는 사원소설 변환설에서 더 발전해서 황순을 한 건가요? 아니면 사원소가 변환된다는 것은 적용되지 않고 황순으로 연결해서 그런 거? 근데 황수는 이론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황이랑 수은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은 진기를 엄청나게 많이 썼거든요. 근데 수은이 주위도 무슨 인정하는 말 없지 않아요. 근데 이런 중금속 기체 상태로 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황수는 이런 항상 사원소 변환소를 약간 그 당시에 연금술
정리한 연금술 통정이나 책이 있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어떤 데는 사원수 분할선을 더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데는 황수 이론을 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파라케슈스라는 사람이 얘네 둘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 사원수 분할 쓸 때도 그랬는데 이게 더 발전이 됐거나 성질을 농축해서 집어넣는 공정이 유행했어요. 예를 들어서 물은 차갑고 습한 성질이 있는데 차갑고 습한 성질이 부족한 그런 물질에다가 물의 성질을 농축해서 집어넣고 그랬습니다. 예, 이렇게 연금술이 여기까지 이런 발전했는데 연금술의 인기 보시면 이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화학자입니다. 연금술은 과학이 아니에요. 연금술은 거의 철학, 종교 이런 걸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연금술사. 틀렸어. 연금술이 그러면 맨 오른쪽에 사람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아이장 1학년 과학교과서에 나와있죠. 그래서 이런 연금술이 왜 인기가 있었나?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이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이 아주 간결하고 직관적이에요. 연금술을 제대로 설명하기 시작한 게 사원수소에 때부터잖아요. 근데 약간 불은 딱 뜨거운 상태, 건조한 상태, 연상이고 물은 차고 습한 상태, 딱 인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고 원소가 현대에는 218까지 더 있겠지. 아직 발견된 게 218까지. 근데 이때는 4개니까 굉장히 간결하게 설명할 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돈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금은 지금은 비싸죠. 근데 당시에는 더 비쌌어요. 그래서 금 광 찾으면 굉장히 돌아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잘 됐고, 그리고 세 번째로 굉장히 큰 일인데 기술력이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르키메데스가 왕이 요즘에 자기가 왕관을 쓰려고 하는데 신하들한테 그 왕관 만들어봐 그렇게 했는데 똑같이 만들어봤는데 그 중에 가짜 금이 섞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황동이랑 금을 구별하려고 비중의 균형을 이용해가지고 떠오르면 금이 다한테 황동을 인식을 해가지고 일단 유명한 그런 것처럼 현대 와서 그게 별게 아닌데 그런 것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은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기술력이 부족해가지고 뒤에 보시면 사기꾼 유흥술사들이 아주 많았어요. 각종 수법으로 유흥술을 써서 부자들을 속이고 돈을 끊어냈다. 그래서 그 황금을 다른 쪽으로 싸가지고 녹인 다음에 황금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도구에 못하는지 그래서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가지가지한 방법으로 유흥술을 성공시켰다고 하긴 있었어요. 약간 눈 외에 말하던 것에서 구설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구기관? 안 될 것 같습니다. 연구기관이 뭐죠? 연구기관은 네. 제1종 연구기관이죠.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력학 제1법칙, 엔트로피 이런 거를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트가 가는데 물을 거슬러 가. 근데 물에 있는 열을 뽑아서 자기는 그 열을 에너지로 사용하고 얼음을 있으면 배출하고. 이런 거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런 거 말이 안 되는 것도 약간 얘랑 비슷한데 이거 가지고 계속 요즘에는 연금술이나 연구기관에 성공했다고 특허청이 자꾸 올린다. 그런 사람 좀 맞아야 돼. 그런데 이런 썩어가는 연금술을 바꿔야 게 바로 라부아제인데 화학의 아버지, 마지막 연금술사의 최초의 과학자. 직업은 세금 쟁취업자였어요. 그래서 퇴양당했어요. 라부아제가 연금술을 어떻게 박살냈나 보면 사원소설이랑 플로지스톤 설이라는 게 있는데 사원소설은 아까 말했던
다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플로지스톤처럼 연소 반응을 설명하는데 연소를 할 때 나무 같은 거 태우면 반응 후 그러니까 제가 된 상태가 원래보다 질량이 작다. 그러니까 그때 연소하면서 플로지스톤의 방식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또 근데 반대로 금속들은 태우면 산화하면서 질량이 증가하다. 때는 음의 플로지스톤이 방출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어쨌든 얘를 아부아제라가 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술은 주체관 시험. 좀 이따 자세히 말할 건데 주체관 시험이라는 걸 봐서 물이 원소가 아니고 수소랑 산소로 쪼개진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플로지스톤서는 다 물을 주면서 나온 산소로 이제 연소 전해랑 연소부랑 산소를 질량을 비교해가지고 줄어들어.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하는 과정을 이거를 발견했습니다. 주체관 시험은 뭐냐면 여기 주체관이 있는데 이 주체관에다가 물을 그냥 무식하게 끓여요. 그래서 계속 몇 시간 동안 끓여요. 그러면 진짜 안 될 것 같지만 얘가 분해가 돼서 주체관은 없애고 수소가 따로 저 직기병에 모여요. 수증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수증기는 냉각수를 지나면서 물로 들어가지고 밑에 보이고 수소만 여기 딱 모여서 수상치환이 나와서 그래가지고 밑에 물 모이는 뒤쪽에 수소가 딱 모이는데 여기서 그 수소는 불을 딱 붙여놓으면 퍽 하고 풀려요. 터집니다. 그래서 수연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33종 원소를 발표했어요. 아까 말했던 수소랑 산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했는데 맞았어요. 산소, 수소. 근데 좀 잘못한 게 빛, 열. 얘네는 에너지죠. 근데 원소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M2 옥스리. 이런 애들은 굉장히 M2 옥스리. 산화 마그네슘. 얘네는 굉장히 결합력이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합력이 세기 때문에 분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높은 열에서 순수성 얻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냥 여기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빛과 열이나 기타 화합물들을 여기다 포함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혹시 화학자라고 하죠. 근데 이런 용어들도 나쁜 점은 아니죠. 좋은 과학적 지원을 한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화학적 지식, 실험기구, 실험문제. 화학적 지식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끓이고, 섞고, 반응시키고 통해서 끓는 점, 유입도, 반응 선제 이런 것들을 알아냈고, 실험기구는 이제 걔네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확인하고 또 옮기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되니까 비커, 뷰레, 삼각 플라스크 이런 것들을 발명을 했고 또 처음부터 끓이고 중력, 여과하고 승하고 여러 가지 실험 방법들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실험 당시 날씨,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같이 적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증기를 측정해요. 근데 습도가 높은 날에는 좀 더 많이 측정해요. 건조한 날에는 좀 적게 측정해요. 그런 게 있으니까 날씨, 온도, 습도 같이 적어가지고 실험의 정확성이나 그런 것들을 분석했습니다. 또 사고 방식은 이론보다 실험을 더 우선시하는 실험주의적 사고 방식이 발전했는데 이게 뭐냐면 뭐가 있을까? 원작 예를 들어서 톰슨이 그 음극선 실험을 해서 전자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이론은 돌턴이 원자를 쇠고실처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보다 음극선 실험을 우선시해서 톰슨 모형을 발표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론보다 실험을 우선시하는 현대로 쓰이는 실험주의적 사고 방식이 이때 발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와.